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또 민노총을 따라다니는 곳이 있죠. 네, 한노총이라고. 이 사람들 그 이재명이 또 얼마 전에 양경수 찾아가서 그 저렇게 똑같이 손을 잡았는데 얼마 전에 12일에는 또 이제 김동명 한노총의 김동명을 찾아가서 저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게 네. 이런 거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꼴뚜기가 뛰니까 네. 망둥이도 뛰더라. 민주노총이 막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가가지고 관심 좀 받아보려고. 네. 나 참. 아니 국민의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받아서 쿼터를 주고 그 공천을 줘야 되는 겁니까?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노동 개혁이 네. 저따위로 하니까 꽉 막혀 있어요. 저게 뭐냐? 네. 이권 카르텔이에요. 민주당 이재명이 좌표 찍어주면 자기들이 선봉대 해가지고 네. 서로 노란봉투법 무슨 뭐 네. 5인이야 뭐 근로기준법 뭐 적용 예. 뭐 동일노동 동일가치 뭐 네. 이런 거 네. 여보세요. 이렇게 서로 저게 보니까 쌍두사예요. 네. 몸통은 하나인데 대가리가 두 개인 것처럼 서로 따로따로 같은데 사실은 같은 한 패다. 분들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꼴뚜기도 뛰고 망둥어도 뛰고 예. 민주노총도 뛰니까 네. 한국노총도 덩달아 뛰고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정권의 노동 탄압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자꾸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그 잘못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게 노동 탄압입니까? 그리고 한노총, 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절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 저 한국노총도 자기들이 정글도 든 것을 그렇죠. 공권력이 잡아가니까 노동 탄압당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정글도 든 게 그거를 네. 제지하고 못하게 한 게 그게 노동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언어 그래놓고 네. 그 뭐냐면 지금 둘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네. 5인 미만 근기법 적용하겠다. 네네. 소상공 여러분 다 걸기해야 됩니다. 소상공 영세 사업자 멸종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게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거거든요. 예, 또 그쵸. 둘이 짜서 네. 이걸 가지고 또 8월 12일 날 집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때도 이걸 들고 나오겠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동일노동, 동일 그건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지네끼리도 단결 안 하는데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합니까? 네. 아니 민주당 여러분, 한국노총 여러분, 우크라이나 프롤레타리아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리고 또 말은 마르크스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그렇죠. 또 말은 되게 또 포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말하는 것은 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네. 또 투쟁이라든가 헤게모니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양경수도 네. 윤석열 심판 투쟁을 4월 총선 전국에 갖고 가서 총선 전국의 주도권을 주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근로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는 오직 초부자 초대기업만을 위해 정책 수립에 목을 메고 있다고 하는데 이 초부자라는 단어를 심상정 의원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초부자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또 얘기했고 네. 이재명도 국회의원 초보자 아니에요? 초부자 맞죠? 옆구리로 들어왔잖아요. 예, 초장부터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초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죠. 아 그리고 초부자를 뛰어넘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사당화시켜서 이재명 당으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네. 이화영이가 막 불어보니까 네, 이게 저 기본 정책에 의해서 우리 이재명이 네. 뭐 기본 소득으로 해서 기본 의료, 네. 기본 주거, 기본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법무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같은 변호사니까 법조인해서 네. 법무부에서 이렇게 기본 소득으로 해서 공짜로 자고 공짜로 먹고 네. 공짜로 옷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소득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코너에 몰린 느낌이 확 드는 게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고 이제 토를 또 달았죠. 근데 또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불체포 특권 할 때 기명 투표하자. 기명 투표에서 본인을 이제 체포 찬성한 사람은 자기 찬성해는 놈 골라서 네. 죽여버리겠다 네, 이런 네, 뜻이에요. 드럼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전 네. 지금 해는 건 정치가 아니고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야바우예요, 야바우. 네. 이게 정치를 해야지 야바우 이렇게 영국의 처칠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잘하면은 네. 국가와 민족을 살리거든요. 오케이. 근데 야바우 정치인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해요. 네. 남미 같은 데가 야바우 정치인이 많고 네. 그다음에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옛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야바우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 후진 것 같습니다. 야바우 네. 정치. 네. 아, 참.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금속노조에서 네. 또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 왜 항상 길거리에 이렇게 들어눕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또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금속노조 간부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아, 원희룡 장관님, 네. 이 사람들 맨날 노숙농성 행거 보니까 집이 없는 모양이네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임대주택이라도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거 막 길거리에서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이 잘못됐나요? 아유,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범죄자들한테 집을 왜 줍니까? 그분들 먼저 한번 줘야죠. 조크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노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붙잡힌 사람이 김영수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 회장이 이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집회를 열 때 집회라고 안 하고 문화제라고 해요. 네, 되게 포장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군 철수라고 네. 안 하고 네. 뭐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네. 이쁜 걸로 둘러대는 네. 특별한 재주를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였다고 하고요. 이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보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세 차례 거쳐서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강제 해산을 했던 거였고 이 사람이 체포된 이유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서라고 합니다. 아, 그 법원 앞에서 네. 김명수 있는 법원 앞에서는 네. 좀 노숙집회에 놔두지 뭐로 잡아갈까? 아 근데 시민들이 같은 불편하잖아요. 편끼리 길을 글로 막으니까. 앉으라고 돌아가면 되지 뭐 대법원 앞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펜스 딱 쳐놓고 아, 그 김명수 출근할 때 기분 네. 나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근길에 하는 게 아니라 꼭 퇴근하고 사람 없을 때 이러니까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주거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시간 나면 논의해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의견 표현이 아니고 네. 이거 폭력 행위고 이건 불법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노총이 2주간 파업을 하면서 이 병원 노조 의료 노조들도 파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어제 날짜로 13일째 이어지는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이라는 기사인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14일째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환자 안전 지켜내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본인들이 저렇게 다 밖에 나와서 병원 밖에 있으면 환자들은 누가 돌보나요? 글쎄요. 네. 아니 참. 그렇게 자기들이 환자 안전을 네. 지키지 않고 환자를 내팽개쳐 놓고 네. 구호는 환자 안전을 지켜내자 그러니까 아니 말과 행동이 너무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고양이가 뭐 네. 쥐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서 환자 안전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아니 아, 너무 뻔뻔하게 저렇게 환자 안전 지켜내자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환자를 네. 내팽개쳐 놓고 네. 환자 안전을 지켜냈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주장하는 게 막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얼른 돌아가서 환자 안전 지키세요. 그렇게 환자가 소중하면은 환자는 당신들 이렇게 그 머릿속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었으면 저렇게 밖에 안 나왔죠. 아니 네. 차라리 자기들 뭐 임금을 올려달라든가 자기들 얘기를 써야지. 네. 애꿎은 환자를 왜 팔아먹습니까? 당신들이 환자 안전 지키자고 파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척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게 국민들이 아차하면 속아 넘어가요. 네. 저게 사실상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저런 것을 뭐냐면은 파워 보이스피싱. 그쵸. 환자 안전을 지켜내자. 네. 이렇게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대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곳이 있는데 이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도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하고 있는 직원을 끌어내서 폭행을 한 거예요. 이 민주노총 동참 안 조합원이.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26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파업이. 그래서 현재 운영 중단 위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이런 필수 공익 사업장이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네. 반드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뭐냐면 법 위반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파업을 안 한 사람까지 집단 폭행하는 사례가 네. 비일비재예요.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요전에 옛날에 그 강성인 지하철 노조 같은 데 어떻게 했냐? 네. 막 노조에 가입 안 하고 파업에 동참 안 하면은 네.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네. 선배 그걸 얘기해요. 저 새끼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아, 정말 유치합니다. 네. 서로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네. 경조사 때 참여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같이 쓰는 뭐 이 작업복이라든가 문구류도 같이 못 쓰게 해라.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파업을 같이 안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이런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폭력으로 우격다짐으로 네.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 사람들 맨날 반일하면서 일본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짐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요전에 일본 같은 사람이 잘기 타고 가면서 네. 아마 거기 초밥 준다며 스시. 그거 좋은 거 주네요. 나는 스시 잘 먹는데 네. 아니 반일회로 가면서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병원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노조와 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이 민노총 조합원들이 응급실로 몰려가서 소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어떤 여하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환자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료인의 이거 정신머리가 맞습니까 이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로비도 합니까? 아니고 응급실 왜 갑니까? 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 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또 전교조 또는 뭐 교사노조에서 들고 또 일어났는데 29일에 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환경 개선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참 어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진보교육감이 만든 그 학생인권 조례가 큰 영향을 끼친 것 아닙니까? 교권 추락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줘. 네. 이렇게까지 온 데서는 네. 전교육의 참교육은 네. 사망했다. 정교육의 참교육은 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전교육의 참교육은 이미 폭삭 망했다. 네. 왜냐? 이 집회 때도 교사노조가 또 별도로 있긴 있는데 예. 정교조가 또 별도로 집회를 한 모양이에요. 한 300명 모여서 이미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서 네. 이미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때문에. 네. 사실 옛날에는 서로 교사 하려고 그쵸. 얼마나 노력하고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네.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 참교육의 말로예요. 정교조 참교육의 말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교육 환경을 만든 거는 본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갑자기 교육 환경 개선하라? 본인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는데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겁니까? 지금? 초등생은 저러고 네. 초등학교 여선생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고교 교사들은 저 어디야 그 학원한테 뒷돈 받고 수능에 가고 진짜. 교육 환경도 개선하지만 스스로 네. 개혁하고 스스로의 문제 제기를 여러분 해보세요. 또 교사님들은 뭐 방학도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복지도 굉장히 좋죠.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도 없고 뭐 그런 직업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승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말 스승의 역할을 했는지 먼저 좀 돌아보고 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교조의 네. 말로, 네. 전교조의 말로가 서희초 네. 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이다. 이렇게 이 시청자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그래놓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막 추모한대요. 네. 이걸 또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또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 추모하지 좋습니다. 마세요. 전교조 창교육 때문에 극단 선택했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저렇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때로는 뭐 부모님의 역할도 하고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가르쳐야 되고 제자가 잘못되면 그 잘못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본인들이 정말 그 역할을 했는지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요. 반성하세요. 네. 자꾸 책임지라는 말을 좀 쉽게 참교육의 말로에 대해서 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쉽게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소식이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항상 이 노동 관련 위원회는 양대노총에서만 다 독점을 했었는데 이번에 MG 노조에서 그 위원회 위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이제까지 어떤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네. 그 노동조합을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참여를 시키는데 네. 전체 근로자의 약 12, 3%인 양대노총만 참여시켜요. 그래서 조합은 숫자로 해가지고 민주노총 5명,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이 세면은 6명, 4명 자기들끼리 막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이 86%예요. 네. 근데 요번에 이 의미는 큰 건 아니지만 양대노총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네. 이 노동 관련 정책 참여의 길이 요만큼 네. 눈꼽만큼 열렸다. 이런 데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부는 좀 더 분발을 해서 네. 86%의 정말로 정책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자, 힘없고 네. 노조 바깥의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더 많이 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의 세력이 조금 약화가 되고 이제 새로운 노조의 세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양대 노총이 워낙 저런 데 가서 네. 기득권으로 해서 뭐 최저임금위원회도 막 엉뚱하게 목리부르게 하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정책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옛날 그런 양대 노총 정책협의 가서 보면은 나 똑까놓고 얘기할게요. 정책협의는 한 개도 안 하고 서로 네. 자기들의 인사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거 이해관계 교류하고 예. 슬그머니 뭐 자기들 이해관계 청탁하고 네. 이런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침묵질 같은 정책 결정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했어요. 그래놓고 서로 막 좋은 얘기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막 악수하면서 서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노동운동가로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 사기예요. 그래도 이제 또 MG 노조가 들어갔으니까 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양대노총 니네 봐라. 우리 니네 안 오면 다른 데 써먹어. 네. 이제 저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고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네. 의견 수렴만 하세요. 저렇게 맨날 간첩단 발견되고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을 네.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키면 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MG 노조에 전 약간 우려스러운 시선이 좀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전에 그 근로시간 그 제도도 그렇고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이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노란봉투법을 MZ 노조가 찬성했다 이런 건 뭐냐? 네. 자기들이 네. 노동개혁이라고 막 주장해놓고 네.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정신적 그늘에서 네. 다 벗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좀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네.
뭐 좀이라도 벗어나 노력하는 데는 내가 점수를 한 40점은 줄 수 있어요. 네. 좀 더 MZ 노조가 네. 분발해서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네. 정말로 동료와 일반 근로자를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MG 노조가 결성이 되었을 때 많은 그 응원도 받았고 이제 잘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으로 변질될 거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런 있었고 경우도 높았거든요. 많죠. 네, 그 저도 약간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초심을 잃지 않고 좀 앞으로도 열심히 그 본인들만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이게 새로 고침이라고 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 컴퓨터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는 거? 뭐 뭐죠? 있던데 이렇게 뒤로 빼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 하여튼 고침이면 새로 고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 고쳐지면 안 되죠. 아직 좀 덜 고쳐가지고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의 그 논리적 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이런 노사 간의 어떤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는 네. 서로 협력해서 우리들의 밥그릇, 파이를 키워야 우리한테 돌아올 몫이 커지는 것이에요. 네. 과거에 50년 논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급 투쟁을 해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노사가 협력해서 네. 파이를 키워서 서로 가져갈 몫을 늘리는 것, 이것이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의 노사 상징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이 근거를 든 거가 이 ILO 협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이라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없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 하겠다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ILO 네. 규정은 네. 의무 규정은 아닌데 네. 가입을 해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좋은 건 다 해고 안 좋은 건 다 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외국에 주유수당 주는 나라 있겠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그쵸. 그러면 그건 ILO 뭐 위반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 주는 거 네. 노조 간부 회사에서 그거 ILO 규정 위반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뭐 쓸데없이 변두리 네. 그 협약 하나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ILO 선진 규정을 안 지켜서 후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식의 소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ILO 규정을 너무 쓰잘데기 없이 많이 지킨 거예요. ILO 규정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데다가 좀 지키라고 얘기해 보세요. 북한한테 좀 한번 요구해봤으면 좋겠네요. 거기 프롤레타리아 국가 아니에요. 그쵸. 인민의 나라. 네. 아, 그래서 이 새로 고침이 처음에 정치적 사안보다 근로조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양대 노총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마르크스주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세요. 약간 그냥 고개를만 내밀고 좌우우면하면은 네. 새로 고침이 안 됩니다. 네. 새로 고치나 마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